듣고 퀴즈도 풀고 상품도 타가는 일석삼조의 라이브 퀴즈쇼 뉴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참여 방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출제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문제의 3가지 문항 중에서 정답을 골라서 저희 채팅창에 정답 형식에 맞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정답을 쓰신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쵸. 오늘부터 또 퀴즈에서는 이 정확한 정답 형식을 맞춰서 정답을 제출해 주신 분의 정답만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문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정답의 숫자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객관식으로 내어드리는데 맞아요. 문제 정답의 숫자를 쓰시고요. 슬래시 그런 다음에 정답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의 숫자와 그 번까지 쓰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정답해서 이 2가지의 형식 중에 하나를 맞춰서 정답을 제출해 주신 분의 정답만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답은 한 문제당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정답을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형식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죠. 그렇죠. 어떤 선물을 드리죠? 네, 바로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2장을 드리거든요. 꿀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퀴즈쇼에 참가하시려면 지금 저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실시간 방송에 댓글로 채팅을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얼른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훈킴님께서 안녕하셔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인사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주요 뉴스 브리핑과 함께 오늘 퀴즈쇼 뉴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 주요 뉴스 내용 소개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푸실 퀴즈에 정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리리송님, 박민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주요 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 100일 앞으로 실전 연습하되 조급해 말아야라는 기사인데요. 오는 11월 15일에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8월 7일이죠. 8월 7일 기준으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지난해 쉬웠다고 평가됐던 영어 영역과 일부 탐구 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티라민이 들어간 고혈압약 59개가 추가로 판매 중지됐습니다. 이 판매 중지 제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고혈압약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퇴계로, 을지로, 차로 축소, 승용차 서울 도심 진입이 어려워진다라는 기사인데요. 내년부터 퇴계로와 을지로 등의 서울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차로가 단계적으로 축소돼서 승용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요, 오는 2030년까지 도심 승용차 교통량을 30% 줄이는 대신에 보행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같은 녹색교통 이용 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주요 뉴스 이렇게 또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뉴스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었죠. 이제 곧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 아까 우리 퀴즈에 정답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또 공지를 드렸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실 때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정답의 그 문항, 그쵸? 보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문항의 숫자와 슬래시 그리고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것 혹은 또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 혹은 땡번 슬래시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이 뭐 3번이다. 1번 서영, 2번 주연, 3번 바보 이게 있는데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3바보 이렇게 슬래시 하거나 바보. 그쵸. 이 슬래시 바보. 그쵸. 이 슬래시를 꼭 적어주셔야 짝대기를 꼭 그어주셔야 여러분의 돼요.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슬래시 바보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저희가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는 점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딱 정답이 1번 문항까지만 나왔을 때 정답을 바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답 문제를 들으셔야만 이 번호와 정답 2개를 동시에 맞추실 수 있겠죠. 네, 지금 들어와 계신 2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 잘 이
공지사항을 잘 숙지를 하셔서 맞아요. 꼭 정답 잘 네, 맞춰주시길 지금 바랄게요. 여름방님이 안녕하세요 출석했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첫 번째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1번 전기요금 차등제, 2번 전기요금 누진세, 3번 전기요금 누진제. 1번 전기요금 차등제, 2번 전기요금 누진세, 3번 전기요금 누진제. 정답은 3, 2, 1, 땡. 자, 네. 지금 그래도 저희가 안내해드린 정답의 형식에 맞게 잘 여러분이 들어주셨네요. 네, 잘 적어주시고 계신데요. 정답자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체크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네. 발견했습니다. 아, 가장 그런가요? 먼저 정답을 정확하게 네. 맞춰주신 분은 네. 정호진 씨가 3/누진제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호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전기요금 누진제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한정이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방금 말씀을 그렇네요. 정호진 씨 너무 아깝게도 정호진님 너무 아깝게도 제가 보기에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요금 누진세,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정답 지금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박민우님이 가장 먼저 그런데. 3/전기요금 누진제라고 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박민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뉴나쇼에서 네. 그 퀴즈 제왕이라는 별명을 네. 거의 지니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답을 잘 맞춰주시는 단골 네. 우리 손님이신데요. 이렇게 또 이번에 그러게요. 근데 정호진 씨께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게, 제가 호진님 어떻게 착각해가지고 호진님 기분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업됐다가 사실 죄송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호진님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기를 걱정 그대로 마시고요. 써주셔야 돼요. 네. 지금 윤돌님께서 제가 먼저 적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네. 봤을 때 그 최신 순으로 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저희 또 채팅창에서 본 결과로 정답자를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 이 실시간 채팅으로 기준으로 보면 박민우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답을 먼저 적어주셨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먼저. 네, 윤도님 아쉽지만 다음 네. 문제에서 꼭 맞춰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전기요금 누진제였는데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폭염 속에 전기요금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현행 전기요금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주택용, 네.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이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계속 논란이 돼 왔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누진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하고 지시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 가구당 19.5%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까망망토님이 1대 20 정도면 할만하다 하셨는데 그럼요, 할만합니다. 그럼요, 포기하지 맞아요. 마세요. 네. 다음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최근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돼 판매 중단된 약은 이것의 치료제입니다. 자, 이것에 들어갈 병명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지혈, 2번 고지방, 3번 고혈압. 1번 고지혈, 2번 고지방, 3번 고혈압. 정답은 3, 2, 1, 땡! 올라오고 있어.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어. 네. 현님이 네. 두근.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근데 까망망토님이 고혈압 지읒을 끝에 붙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맞아요. 누구시죠? 바로 네. 훈킴님이. 그렇죠. 정답 바로 3번 고혈압이었습니다. 훈킴님. 네,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맞추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난달 9일에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면서 판매 중지된 고혈압약이 115개였는데요. 이게 115개. 추가로 이번에 59개의 고혈압약이 더 판매 중지가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그렇죠. 해당
제품들을 처방받은 환자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셔서 약을 직접 교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재처방을 받기 전까지는요. 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서 그렇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까망망토님이 와 인터넷 속도는 어쩔 수 없네 유유 네. 하셨는데 윤돌님도 또 2등이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스피드를 내서 다음번엔 네. 1등을 꼭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훈킴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 체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그린벨트, 2번 청색교통, 3번 녹색교통. 네, 1번 그린벨트, 2번 청색교통, 3번 녹색? 잠시만. 1번 그린벨트, 2번 청색교통, 3번 녹색교통. 네, 정답은 3, 2, 1, 땡.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잘 적어주고 계시네요. 이게 제가 약간 정답을 읽어드리는 동안 왜 아무것도 안 올라오지?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 어떡하지? 너무 어렵나? 불안했죠. 이러는데 3, 2, 1, 땡 하면 놀랍게도 정말 동시에 그러게요. 와라라라 올라와요, 정답이.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빠르신 분이 있었죠. 바로 박민우 님이 3 녹색교통하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의 녹색교통이었습니다. 네, 와, 박민우 님께서 또 한 번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지금 훈킴 님께서 지난주 7회 상품도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훈킴 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예매권 번호를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중으로 또 보내드릴게요. 김민지 님께서는 지금 근데 상품 뭐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상품 뭐죠, 저희? 상품은 바로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맞아요.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영화 보시라고 영화 예매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죠. 훈킴님 걱정 마세요. 제가 메일을 받았고요. 회신을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면 메일 회신으로 영화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일금이 처리가 됐는데 왜 답장이 안 오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희 방송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이를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녹색교통이었는데 앞서 주요 뉴스 시간에 저희가 녹색교통 진흥 지역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죠. 정부가 한양 도성 내부의 주요 19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서 이제 녹색교통 이용 지역을 더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19개나 되는 도로를 제한을 다 하나요? 이 19개의 도로를 당장 전면 제한을 하겠다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차로를 일부 축소해서 앞으로 이제 도심에 있는 승용차 이용량을 3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렇군요. 큰 불편을 초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을 위한 일인 거니까 또 협조를 해야겠지만 큰 불편은 또 초래하지 않길 바라면서 박민우 님이 지금 일십 노노 이렇게 제가 사실 박민우님 메일을 한 5일 동안 읽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답장 한번 드리고 다시 또 우리 주연 누나가 또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꼭 보내드리니까요. 일주일 내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말랑말랑한 뉴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9일, 올해 9일, 올달, 이달 9일. 그쵸, 다음 달이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미국 이번 달, 9일이죠. 미국 뉴욕에서 웃지 마시고. 자,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하반기 신제품 아이폰과 대결을 펼치게 될 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갤럭시 S10, 2번 갤럭시 노트 9, 3번 갤럭시 노트 플러스. 네, 이번 달 9일이죠. 그렇죠. 이번 달 9일. 이번 달 9일이죠. 9월이 아니라요.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에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무엇일까요? 1번 갤럭시 S10, 2번 갤럭시 노트 9, 3번 갤럭시 노트 플러스. 정답은 3, 2, 1, 땡!
네, 정답을 지금 윤돌님께서 가장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윤돌님이 맞추시네요. 네, 정답은 정답. 네, 바로 2번 갤럭시 노트 9이었습니다. 와, 갖고 싶네요. 네. 상품으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들어오신다면 저희도 갤럭시 노트 9 같은 것들 상품으로 또 내고 할 수 있을 텐데. 땡겨보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노트 9이 이틀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하죠. 그죠? 네. 네, 제가 잠깐 날짜를 헷갈리는데 네네. 9월이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이틀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더 강력해진 S펜 그리고 더 늘어난 저장 용량 이런 것들을 노트 9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제 또 애플의 후속작도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프리미엄 폰의 대전이 또 예고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제품이 더 대중의 관심과 호평을 받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네, 어렵사리 바꿨죠. 어렵사리 또 삼성전자의 노트 8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이렇게 노트 9이 제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온다니 굉장히 속상하다. 오늘 속상하시겠네요.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그거보다 더 전작을 쓰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군요. 속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 이런 네. 프리미엄 폰 이런 것도 또 상품으로 내걸 수 있으면 참 맞아요.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문제는 그토록 네. 문제를 맞히고 싶어 하셨던 윤돌님께서 네.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상품을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진방님이 좋겠다. 그러게요. 뭐 느껴지네요. 이 정말 부러워하시는 분들. 아니, 우리 좋겠다. 유진님도 정답 맞추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문제를 내드릴게요. 이번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2019학년도 수능 날짜는 제가 주요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9학년도 수능 날짜보다 하루 전날인 주연 유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아니, 문제가 이상한데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연 유나의 생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1번 네. 1번 11월 14일, 2번 11월 15일, 3번 11월 16일. 어허. 1번 11월 14일, 2번 11월 15일, 3번 11월 16일. 정답은 3, 2, 1, 땡! 우리 까만나뚜님께서 가장 먼저 답을 적어주셨는데 3/모름. 나는 모르겠다. 이런 몰라도 지금, 알아달란 네. 말이에요. 하셨는데 자, 정답을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이게 맞추셨을까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네. 헷갈렸을 수가 있을 그러게요. 것 같은데 우리 주연 유나의 생일까지 19학년도 수능 날짜의 하루 전날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거든요. 네. 자, 정답을 밝혀주시죠.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셔야 돼요. 11월 14일이었습니다. 1번 11월 14일이었고요. 정답자는 윤돌님이 가장 먼저 11월 14일이라고 맞춰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세상에. 저희 누나들에게 관심을 그러게요. 가져주시면 문제를 거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11월 14일. 네. 19학년도 수능 날짜는 네. 바로 11월 15일이었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하루 전날인 14일이었죠. 네. 기억해 두시고요. 음. 오늘부터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 수능이. 서영 씨는 수능 100일 전날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수능 100일 전날에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뭐 집중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너무 없나요? 너무 뻔한 너무 얘기하고 뻔한 계시는 얘기. 것 같은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네. 그렇게 학창 시절 수능 100일 전에 맞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견과류를 먹으면 머리 좋다 이런 그쵸. 얘기 해주셔가지고 견과류를 100일 전부터 많이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주연 씨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100일 전에 열심히 기출 문제를 돌리고 또 돌리고 풀고 또 풀고 또 했던 기억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진짜예요. 근데 이거 진짜요? 네. 이거 지난주에 푼 문제 같은데 하면서 또 풀고 또 또 풀고, 풀고 또 했던 풀고.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도 이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더웠는데 저는 낮 동안에는 정말 침대에 늘어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더워가지고 그쵸. 요즘 또 수험생분들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지금 저희 뉴나이 방송을 수험생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네.
지치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관리 잘 하셔서 수능날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윤돌님 축하드립니다. 네. 박민우님이 룰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윤돌님께서 지금 또 당첨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밖에 정답을 인정을 또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 회 저희가 쇼를 진행할 때 정답은 한 번 딱 처리를 해드려가지고 영화표는 2장이 최대 치입니다. 하지만 영화표 2장이 어디예요, 그죠? 네, 다 가셔가지고 맞춰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박민우님이 또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영화표 보내드릴게요. 창피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문제를 내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 민지님께서 그럼 맞추지 마요. 저도 당첨 유리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민우님과 윤돌님이 정답을 알아도 약간 양보해 주시는 센스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또 빨리 적어주시면 문제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 자,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다량 리콜된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1번 비엔츠, 2번 뷰올보, 3번 BMW. 1번 비엔츠, 2번 비올보, 3번 BMW. 정답은 3, 2, 1, 땡! 정답이 뭐였죠? 정답은 바로 3번 BMW입니다. 정말 어떡해요. 제가 나름 함정을 이거 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떡해요 정말. 이거 정말 문제의 신이 지금 우리 채팅방에 있어가지고요. 박민우님이 또 3번 BMW라고 가장 먼저 맞춰주셨고 맞아요. 그래도 우리 김민지님이 아까 바로 바짝 따라붙어서 그렇죠. 방금 전에 그럼 맞추지 마세요. 저도 장점 좀 이렇게 하셨는데 2등으로 맞춰주셨네요. 그러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 보시면 지금 이분이 네. 잠시만요. 어떤 분이 까망망토님이 와 사지선다인 줄 알고 4번이 불러지기를 기다리고 저희는 계십니다. 삼지선다입니다. 삼지선다니까요. 네, 3번까지 삼지선다. 들으시고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IMK님께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좀 전에 처음 들어온 거라 이렇게 또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뉴스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내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 관련해서 듣고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유진박님이 또 먼저 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채팅창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또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 BMW였고요. 최근 이 BMW에서 잇따라 이제 연이은 화재가 또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이번에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걸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요, 제조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이제 배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가 BMW 리콜 결정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 안에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또 맞추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입추죠. 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입추와 관련된 속담 문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양력 8월 8일 무렵인 입추 때 이것이 한창 자랄 때라서 입추 때는 이것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추, 2번 벼, 3번 키. 1번 배추, 2번 벼, 3번 키. 정답은 3, 2, 1, 땡! 정답 많이 맞춰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바로 입추 때는
키가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가 아니라 벼가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벼였습니다. 네, 아하. 가장 정답은? 먼저 맞춰주신 분은 훈킴님이 이 벼 이렇게 해서 맞춰주셨고 훈킴님 축하드립니다. 까망망토님이 우리 집 개는 맨날 짖어요라고 TMI를 알려주셨어요.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추링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막 이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답을 특정 형식에 맞게 써주셔야만 이거를 정답으로 여기 인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해놔야 그래서 보시면 네, 요 형식에 맞게 요 동그라미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 슬래시 정답 혹은 숫자 번 슬래시 정답 요 형식에 맞게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셔야 번호 문제 그 정답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꼭 기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재원 판키님이 제가 1등 하셨는데 1등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확인하기로는 아쉽습니다. 네, 또 아직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다음 기회에 또 맞춰주시고요. 입추 무렵이 되면은 이제 워낙 날씨가 좋고 또 일조량도 많고 해가지고 벼가 그렇게 쑥쑥 잘 자란대요. 그렇군요. 네. 입추 관련된 속담으로 또 문제를 내드렸는데 오늘 사실 제가 서영 씨한테 아침에 평소에 이렇게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니 오늘 입추래 그랬더니 네? 뭐라고? 제가 엄청 깜짝 놀라서 거짓말 이랬거든요. 거짓말 이렇게 더운데 입추라고? 그래서 입추라는 게 사실 원래 가을에 접어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입추에 이런 더위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는 소식도 전해지긴 했어요. 지난주에 40도에 육박했던 기온이 이번 주에는 35도 안팎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폭염 수준의 날씨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지난주에는 또 워낙 더웠어서 지금은 또 그래도 35도 안팎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비거든요.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오늘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계속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차례인데 네.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죠. 네, 저희 뉴나 퀴즈쇼는 마지막 문제가 항상 별미입니다. 가장 어렵고 좀 고퀄리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그쵸. 하는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뉴스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자,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엠바고, 2번 공정무역, 3번 세이프가드. 1번 엠바고, 2번 공정무역, 3번 세이프가드. 정답은 3, 2, 1, 땡! 우리 윤돌님이 어렵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좀 어렵죠. 확실히 마지막 문제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정답자가 발생을 나왔어요. 했습니다. 정답부터 좀 공개해드릴까요? 네, 바로 3번 세이프가드입니다. 세이프가드. 네. 세이프가드를 가장 먼저 이 형식에 맞게 맞춰주신 분이 바로 YRL님께서 3번 슬래시 세이프가드에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평소에 뉴스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답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뜻하는 용어였죠. 그쵸.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셨는데 까막난또님이 난 이미 글렀다. 어렵다. 지금 어떡해요? 너무 그렇게 우리 판다님,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판다님도 정답 빼고 다 적었네. 막 이렇게. 타자가 느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눈물밭이에요 채팅창이. 그래도 이 와중에 또 맞춰주신 우리 네. YRL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평소에 이렇게 또 기사도 보시고 실시간 검색 올라온 것도 한 번씩 눌러보시고 하시다 보면 저희 뉴나쇼에서 영화표 2장 받아가는 맞아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가 나온 배경 뉴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네,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오찬 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EU, 유럽연합이 23개의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 장관이 한국과 유럽 간의 호혜적인 교역을 위해서는 한국산 철강제에 대해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뉴스였고요. 네,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훈킴님이 박민우님이랑 제가 맞추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YI님이 신난당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잘 맞춰주셔서 저희도 신이 나네요. 훈킴님, 박민우님도 언제든 맞춰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요. 얼마든지 영화표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 지금 유진방님이 또 언제 하는 건가요? 이런 댓글 지금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퀴즈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찾아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네, 오늘 또 준비된 문제 여기까지였는데 우리 IMK님도 구독과 좋아요 누릅시다. 재밌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또 이렇게 대신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문제가 여기까지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 아니에요. 퀴즈만 풀고 이제 안녕 이러고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승땅님 지금 빠이 하셨는데 가지 마세요. 아니 빠이 아니에요. 아직 빠이 아직 빠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코너를 넣어봤는데 저희가 좀 뉴스를 조금 더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그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읽으신 핫한 뉴스들 탑 5를 뽑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빠르게 저희가 오늘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뜨거운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본 뉴스 탑 5입니다. 5위부터. 먼저 5위 뉴스. 슈퍼카 렌트에 시속 240km 기분 내다 벌금이 무려 5,300만 원. 5,300만 원이요? 이런 뉴스입니다. 시속 240km의 기분을 낸 대가가 무려 5,300만 원의 벌금이었다는 소식인데요. 한 영국인 관광객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럭셔리 슈퍼카를 렌트한 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과속으로 인해서 우리 돈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7일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4위 기사입니다. 민통선 검문소서 농민과 승강이 초병이 공포탄 한 발 발사라는 기사인데요. 강원 그 민통선 검문소에서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서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민통선 검문소가요,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출입이 어렵다, 지연된다 이런 이유로 승강이를 벌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A 일병이 발사한 공포탄으로 인해 이 B 씨가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가장 많이 본 뉴스 3위는 내 새끼 더울라 날개로 온종일 그늘 만든 태화강 외가리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요. 태화강 철새공원에 설치된 철새관찰 CCTV에 이 힘겨운 더위 나기를 하는 외가리 가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역대급 무더위 때문에 어미 외가리가 갓 부화한 새끼가 혹여나 지칠까 이렇게 자기 몸으로 온종일 그늘을 만드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더울까 자기는. 자, 그리고 2위 소식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기사네요. 소떡소떡, 김부각, 박대, 숨은 주전부리 띄우는 스타들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알감자 부럽지 않은 핫스타가 바로 소떡소떡이죠.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먹방계 절대 강자죠.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이 소떡소떡을 방송에서 소개한 이유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의 간식으로만 여겨졌던 김부각이나 안주로 주로 먹는 박대 이런 것들이 또 걸그룹 마마무 화사 씨의 활약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또 어떤 먹거리들이 스타들의 먹방을 통해서 화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저 화사 씨가 그 곱창 드시는 거 보고 그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어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스타들의 먹방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위 기사를 남겨두고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뉴스 대망의 1위는요. 양치할 때 치약에 물 묻혀야 할까? 이거 궁금해요. 생활용품 알고 써야라는 헤드라인에 물을 묻혀야 되나요? 뉴스입니다. 이게 좀 궁금하시죠? 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애경산업과 LG 생활건강이요. 7일 오늘이죠. 이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에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치할 때 치약에 물을 묻혀야 하나 고민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물을 묻히면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등의 유효 성분이 희석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약 적당량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곧바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채팅창에 박민우님이 안 됨. 이라고 또 민우님 상식이 워낙 진짜 많으신 분이고 풍부하시네요. 또 IMK님이 저희 뉴스 들으시고 이렇게 뉴스 해주시면 진짜 모든 분들이 엄숙한 분위기의 뉴스에 인식을 깨시고 재밌게 누구나 다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너무 따뜻한 댓글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간 퇴근 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람찬 네, 그런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박민우님이 또 샴푸도 머리에만 쓰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퀴즈와 맞아요. 더불어서 다양한 뉴스들 전해드렸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퀴즈에 문제 맞춰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주시면서 저희와 소통해주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화요일, 목요일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네. 드리고 있어요. 오후 3시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영화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녹화분이 또 올라갑니다. 녹화분이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드려요. 네. 댓글로. 오늘의 정답자분들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해드리는데 그 공지사항에 있는 메일 주소죠. 메일 맞아요. 주소로 여러분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아주 장문의 친절한 사용 방법과 영화 그 예매권 1년 번호를 저희가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 방송 이후에 올라오는 아마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녹화 영상 올라와 있는 거에 이제 공지사항 잘 확인을 해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와 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3시를 3시입니다. 기다리면서 저희도 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3시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